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또 한 주 중간 딱 지나갔고요. 이제 한 주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 하던 증시 과연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잡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밋밋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상대적으로는 14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피 1977선으로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양매도세입니다. 하지만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네, 코스닥 5.14포인트,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수급적인 면으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꽤나 많이 샀네요. 올해도 250억 원어치의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원달러 환율은 5.3원이 다시금 내리면서 1,06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 정재훈 멘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먼저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아시아 시장 대체적으로 좀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옵션 만기일인데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소 시장을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좀 매수를 해주고 일단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순수하게 좀 반등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 섹터라든가 건설 섹터 일단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신에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추이로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옵션 만기일 전후로 일단 옵션 만기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입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수도 없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거의 이제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매도 관점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일단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박스 상단을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2만원대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조금 다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정고점권역인 약 박스권 상단인 18,800원짜리대가 돌파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정고점인 2만원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현재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0월 하순경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17,000원대 초중반, 중반권역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흐름들 수급적으로 매집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성화이텍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성화이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인데 못 올라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일이화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 성화이텍은 좀 소외를 좀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17,000원 전고점짜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얼추 도달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17,400원 정도에서 500원 정도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중기적인 상승에서 단기적인 상승 N자형 즉 18,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이외에 다른 중소형 종목군들이 금일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 위주도 일단은 한 번쯤은 봐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혼조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장중에 1960선대까지 좀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 듯 하더니 지금은 또다시 한 15포인트 가까이 또 오르고 하루 장중에도 이렇게 낙폭과 상승폭의 그 갭이 상당히 좀 큽니다. 거기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끝나는 그 시간까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관측이 주를 이루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여기에서 그냥 바로 주저앉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짜리 1950포인트 자리대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큰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작년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자리대가 지금 돌파되고 난 이후에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대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11월 하순경부터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확인을 해주고 연말을 갈수록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옵션 만기일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현재 800억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은 590억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의 규모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대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중소형주들의 흐름들, 즉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일단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도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내일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필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기일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일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은행과 증권 등 금융주에 대해선 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부터 허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금융 이쪽이 그동안 좀 실적도 지금 현재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하락 쪽으로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던데요. 어떨까요? 예, 일단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대우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요. 키움증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신저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금융주,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들입니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증권 섹터보다는 은행 섹터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 섹터는 사업적인 구조, 이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위탁금이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거래 대금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증권 쪽에는 수익 구조가 이렇게 크진 않다,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증권주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은행주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주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일단 어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전히 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단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급락은 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 섹터보다는 여전히 은행 섹터가 일단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면 은행 섹터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공매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이 공매도가 이게 뭐야?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먼저 해주십시오. 쉽게. 네, 일단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주식은 사서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베팅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풋옵션을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을 때 그때 공매도를 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주거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매도하고 대주거래가 살짝 뭐 결제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에 있어서 좀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도 뭐 시중에서 뭐 일반 투자자분들께 좀 비슷하게 그냥 이해를 하셔도 별 차이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HTS나 그런 데에서 뭐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공매도 현황이나 그런 거를 손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까? 예, 일단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대차라고 좀 공매도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기간별, 종목별에 대한 공매도의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지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량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 또한 마찬가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매도에 대한 양이라든가 대차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HTS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차거래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요인으로 다가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매도가 서서히 좀 증가가 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함께 하면서 종목을 시장을 보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으로 그동안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분야가 이 철도 관련주였습니다. 가스 관주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좀 약세입니다. 푸틴 효과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문에 가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현대 로템이 좀 상장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이외에 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대아TI라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대아TI 같은 경우는 방문하기 전부터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조정, 일단 이 부분들을 좀 매물 소화를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흥국 쪽 상당히 고속철에 대한 브라질 고속철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연기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제 줄줄이 입찰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속철도 특히나 이 테마 쪽 종목군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 내년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좀 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푸틴 대통령이 방한을 했다라고 해서 빠진다라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 일단 그게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철도, 가스관 등등은 좀 약세로 전환을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앞으로 협력을 하면은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라든가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또 테마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좀 강세로 전환된다라든가 강세를 이어갈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 뭐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객에 대한 부분들, 비자가 일단 일정 기간 동안 더 없이 다녀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된다면 여행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폭넓게 협력 방안을 좀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의료기기 섹터들이 향후에 어떠한 이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도 많은 좀 방향성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가스관이나 철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폭넓은 이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한 만큼 일단 여러 가지 폭넓게 섹터별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조선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조선 쪽에 대한 최우선 선호 관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몇 퍼센트에 어떤 종목으로 도전을 해볼까요? 예, 금요일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SM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요. SM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일단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상승 추세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오늘 같은 흐름들,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내수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수 방어형 섹터들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시장과도 연계를 해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오로라 같은 것도, 오로라 같은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뭐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그런 이슈, 뉴스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인데요. 바로 중국 시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M 같은 종목도 한류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000원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부터 39,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9%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된 저점인 3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M 9%의 고수익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꼭 초과 달성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 움직임 정리해 주십시오. 네, 현재 상승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긍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이 전일에 계속 질질질 흘러내린 모습에 풋옵션의 시세 차익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그 갭에 의한 콜옵션이 순간적으로 시초 부근점에서 시세 분출을 다 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장의 주포들 입장이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계 메이저 입장에서 관만세가 일관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지지력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투신 쪽에서 대응 영역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가 투신 쪽에서 다시 매도 전환 쪽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변동에 의해서 작은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겠고요. 개인들은 매수와 매도로 반복하다가 이
이제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매수 쪽으로 슈팅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청산성이 좀 일부 가미되어 있고 외국인 역시도 청산성이 일부 가미되어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창구 쪽의 모습에서 청산성이 좀 나오는 모습이겠고요. 투신 쪽의 매수로 쪽으로 우위 쪽으로 나왔을 때 일부 청산과 함께 신규적인 미결제를 동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지만 그 규모가 좀 약한 모습이 좀 아쉽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만기 내용에서는 현재의 모습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 막판 이벤트 시간 대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 2시 한 24분 전후로 해서 그때 이벤트 하나 걸지 않으면 요 현재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과 전전일 그리고 오늘 시초에서 시세 분출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가 좀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겠고요. 옵션 시장에서 놓고 보면 콜옵션 쪽에서 추이를 봤을 때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에 공격적인 매수 70억대 들어와 있죠.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자체 같은 경우에는 구축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포지션을 여전히 포지션상으로는 확정시키는 정도일 뿐이지 신규 매도 압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못 가게 교란시키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기관계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는요, 콜옵션 자체 저구가 일부가 자신들의 포지션에서 수익 구조로 확정을 지으면서 지금 일단 선 매도 포지션들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풋옵션 추이 쪽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가 쪽에 대한 승부수를 좀 띄우고 있겠고요. 등가 부분이 아닌 외가 쪽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을 만들고 있겠고요. 개인들 외가인 등가 부분 260 부근에서 260풋과 255풋 사이에서 좀 공격적으로 아침부터 비싼 가격대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역시 뭐 시세 차익이 좀 제대로 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이 무지하게 흔들어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추이조는 보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이시스 자체가 현재의 기준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유발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참 어렵게 베이스 값을 가지고 무조건 매수다 매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는 필요 없는 내용이겠고요. 차익과 비차익 쪽에도 보면 분명히 그날의 기준의 베이시스가 어느 가격대의 정점에 들어왔을 때는 매수로 시장에서 유발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유발시키는데 현재 이번 만기 쪽에서는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백어데이션 상태인 파란색 등에서 마이너스 0.3대 부분까지는 계속 매도가 출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 자체의 추이를 최근에 많이 밀고 나서 비차익 쪽에서 이제 드라이브 자체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거는요. 얕은 컨텐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도 0.2대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0.3으로 위로 슈팅이 나가게 되면 프로그램 이 매도 자체가 오히려 매수로 전환 스위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못 나오게끔 꽉 막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현재 기준점에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베이시스 자체가 0.3을 넘어서거나 또는 지금 백어데이션 상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0.3을 넘어설 경우에는 일단 이번 만기물에서는 매도 충격은 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 쪽에서 하나를 볼 거는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진정되고 있는지만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대 폭으로 3,500억 정도까지만 압박카드를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현재 이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 부분은요. 신규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청산성 포지션이 일부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 우위 쪽에 걸려들고 있지만 총 누적이 1조 2천억 정도의 압박카드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시장을 발목을 잡는다. 급락을 하나를 더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지금 명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기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신규적인 매도 부분보다는 청산성 일부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하락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갭상승을 유지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진정이 된다라면 좀 빠르게 위쪽으로 조금 슈팅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는요 옵션 만기에 들어왔다 보니까요 262.50 상품 즉 요 위쪽에 있는 이 상품에 대한 싸움이 하나 붙은 거거든요. 과연 콜을 행사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풋을 확정 지을 것이냐인 부분인데요. 시장을 하방 쪽으로 가장 밀었던 거는 바로 262.50 풋 상품을 결제를 시키기 위해서 밀었던 부분인데요. 어제 오늘 이미 모든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의 싸움이 붙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리한 건 262.50대 행사물에서는 풋옵션이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현재 코스피 200과 기준이 계리율이 2.3대 그렇다면 2.3대의 기준으로 현재 262.50
상품이 2.50, 4구대에 거래되고 있다라면 현재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추격으로 잡으시면 수익 구조가 생기지 못한다라는 과정이겠고요. 현재 기준점으로 못 갔을 때 262.50 상품이 2.30 아래 부근에서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풋옵션 262.5 푸시 결제가 될 것이다.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의 콜옵션 같은 경우는 안전 성향 쪽으로 놓고 봤을 때 260콜 상품이 워낙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는 분명히 짧게라도 승부수를 볼 수 있는 위치.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선물 쪽이 중요하겠죠. 이번물에 일단 이렇게 만기를 조용하게 넘어간다라는 것은 12월물의 승부수를 분명히 변동성을 마지막 마무리를 만들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누적 포지션들이 모두가 다 완료가 되는 시점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 라인 오전과 마찬가지로 259.60을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강력한 부분은 아침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부분을 저항대를 맞고 이 밑에서 형성이 될 때 방송을 잡아드렸는데 여전히 전 여기서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매도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역발상의 매수를 잡지 못하신다라면 안착 시도가 2번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아마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좀 가져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5장 마찬가지입니다. 259.60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 전량 콜과 관련된 부분은 옵션을 비롯한 선물 부분에서도 매수 포지션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지지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오늘 중요 변곡 구간에서 이 260.55나 60대 부분에 대한 저항대가 단기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좀 해놓기는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빨리 뚫린다라면 좀 빠른 급 이벤트가 급등으로 위쪽으로 한원을 열어준다. 그런데 이게 결제되는 의미는 부여하기는 약하다. 그렇다면 방망이 짧고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2시 25분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지수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고 코스피 200지수가 횡보하고 있다는 건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겠고요. 여기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자리로 봤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공포를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선물 쪽에서 저는 일단 결론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공포는 없다. 중소형주 쪽에서 종목별 장세 분명히 나온다. 대형주 쪽에서 주도 업종 섹터는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기존에 가던 중공업 쪽 저는 아예 보지도 않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쪽보다는 수익률 챙기시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들 내일부터 바닥권을 형성되고 튀기 시작하는 업종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급락 나올 때도 옆으로 횡보했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 철강 업종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으로 업종 순환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어제 이후에 오늘 시초 부분에서 옵션 이벤트는 다 끝난 것을 아침에 말씀드려봤지 그게 고스란히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왕조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촉앤촉 시간입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제니 델런 연준 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이에 대해서 높은데요. 자, 어떤 내용을 예상하시고 또 시장에 어떤 방향에 따른 영향이 미쳐질 걸로 내다보시는지요?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양적 완화 얘기가 너무 올 한 해 동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니 델런 인사청문회 연설문 공개하면서 호재로 좀 작용돼서 이제 실업률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까지 좀 고려를 해서 현재 경기 부양책을 당분간 지지한다는 이런 발언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또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에 이제 부합하는 수준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무엇보다 이제 수급 개선이 되는 것이 좀 우리나라가 더 우선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보다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가 오늘 한때 이제 장중에 1963까지 또 후퇴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일단 당장은 뭐 좀 위로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우리 시장은 계속 끊임없는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 부분 매도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걸로 내다보시는지요?
자, 오늘까지 이제 9거래일 연속 외인이 좀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15조 순매수 이후에 1.5천억 규모의 매도기 때문에, 역시 환율 부분이 1,070원이 육박하는 환율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가, PR 기준으로 8.9배 정도 수준이고, 대외 경기 개선이 되고 있고, 한국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원화 강세가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무역수지 흑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때는 원화가 강세였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조금 40일 연속 매수한 거에 대한 피로감에 의해서 잠시 주춤하는 것일 뿐이지 다시 한번 2차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거 어디로 이게 좀 집중해야 될런지 항상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디일까요? 지금은 사실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빠진 감이 있어서 단기 반등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사실은 한 번도 큰 강세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 올 한 해 보면은 거의 588까지 갔다가 500선까지 지금 위협하는 수준인데 어느 정도 조정이 일단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실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평가 내지는 저가 메리트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 바닥권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이 좀 도래가 되면서 IT나 자동차, 소비주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복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복 대표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현금 비중이 일단 10%밖에 안 되는 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오지 게임즈 25%, 다원시스가 20%, 나머지 종목들은 15%씩입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급냉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도 지금 함께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KG 이니시스는 잘 지켜주고 있고요. 나머지 네 종목은 1에서 7% 정도까지의 손실을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서 익절한 종목들도 있고요.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들 자체는 제가 신규 편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종목 자체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네오지 인터넷부터 한번 AS를 해드리면 카카오 유통망을 통한 카카오 뮤직이 이용자 수가 좀 증가가 되면서 구글과의 음원 공급 계약이 체결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가격이 인상 시에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관들이 좀 많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 많은 물량을 투신 연기금하고 이렇게 보험권하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자체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7,650원을 손절가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다원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사실 코스닥이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산업용 전원장치 제조하는 업체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고 전력산업 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자체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기술력 확대 수혜주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손절가를 7,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지 게임즈 한번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한 13%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23,000원 이상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어제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 영업이익이 350억 규모가 나와줬는데 영업이익 분기 350억이면 거의 코스닥 전체 3위권 안에 들어가는 영업이익인데요. 근데 매출액이 좀 줄었죠. 이 부분이 크로스파이어, 피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반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부분인 영업이익을 뺀다 할지라도 188억.
지금 오늘 저기 컴투스 영업이익 1억 나왔죠. 그리고 위메이드 이런 게임주들은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3,300억 정도인데 1년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 낸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지금 바닥권에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부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블레스라는 대작을 좀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모바일 게임 쪽에 마성의 플러스라는 게임도 카카오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아키에이즈라는 게임이 대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일본 쪽 게임온을 통해서 헬로우 히어로하고 아키에이즈 쪽에 워낙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해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적적인 매수 구간이지 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최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도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AS도 드렸으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수익, 손실이 좀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점도 널리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을 모시고 진정한 가치 투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항상 또 저희 013-3366-0110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문자로 궁금하신 점을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우리 6442번님께서 우리 또 이 오성 LST와 관련해서 우리 김상균 팀장님께 또 질문을 하나 해오셨습니다. 이 5대1로 감자한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그냥 확 빠졌는데 이 감자가 뭔지 수량 배분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 모시고 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자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자본 잠식이 됐을 때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익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감자, 즉 자본을 축소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감자를 할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 감자는 악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자를 하고 나서 다시 회생이 되고 회사 자체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자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대형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오성 LST가 감자를 하고 나서 어떤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성 LST 같은 경우는 태양광 부분에서 해당 OC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이 공급 가행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OCI도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초가 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다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으로 얘기는 되지만은 주가 자체 말고 실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아직까지 실적이 가시화되기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성 LST 공급 가행 문제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이 나오지 않는 아주 악순환 조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면서 오성 LST가 감자를 하겠다, 자본을 줄이면서 회사를 좀 더 몸집을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성 LST 이 감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량 배분이라는 걸 또 여쭤보셨는데, 수량 배분이라는 거는 이 동시에 이런 어떤 접수를 이렇게 확 받았을 때, 동시 효과라든가 동시에 받았을 때, 이 누가 이게 먼저 하고 누가 뒤에 하고, 그거를 좀 이게 정리하기가 좀 헷갈리는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일 때, 많은 양을 주문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분. 제일 많은 사람 먼저, 그 다음 많은 사람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좀 많이 주문한 사람 먼저 준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량 배분에 저도 좀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상인 팀장님 모셨으니까요. 또 직접 거래하는, 이 포트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금이 딱 3분의 한 1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5%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한양 ENG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0 해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을 보겠습니다. 전체 포트 수익률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47% 선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둬내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가 64% 수익, 한양 ENG 비중은 가장 큰데 지금 약간 손실이 좀 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15%이고요. 그 뒤를 LOT 베큐, 위닉스, UIT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위닉스는 현재 48%나 또 올라 있네요. 네, 전체 수익률이 빵빵합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동반적으로 종목 자체도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매도가 멈출 것인가? 앞으로 코스피를 사야 될까? 코스닥을 사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 같은 경우는 팔고 싶을 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매도할까? 기관들이 언제부터 다시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받쳐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후자가 수급입니다. 수급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먼저 보셔야 되는 습관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개를 가지면서 시장이 좋아지면 코스피가 간다, 코스닥이 간다, 이런 부분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현재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싸다, 현재 가치가 싸다, 저평가 구간일 때 매수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리를 두면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매매하는데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은 포트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한양엔지라는 종목입니다. 한양엔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은 지금 투자 설비 사이클에 대해서는 시기 초입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시안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17라인, 디스플레이 쪽 A3 라인, 시안의 두 번째 라인, 하이닉스의 M2 라인, 중국이라든지 차이나스타, BOE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중국 시안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아니면 내년 후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라든지 설비 투자주, 특히 범용 장비라든지 식각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약세가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한양엔지 I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수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가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3분기 일부 실적이 4분기로 2월이 됐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적은 2월이 된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양엔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할 때 짧게 한 분기만 노리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빅 사이클, 대형 전방 업체들이 투자하는 빅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하는 선행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엔지 역시 긴 호흡으로 지켜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100%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약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을 지켜봤을 때는 위닉스는 아직까지 싸다,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지금에서는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보다는 내재 가치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재 가치, 특히 내년 포워드4를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고 주가 자체가 폭락을 했음에도 위닉스는 견조하게 나름대로 다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하루 이틀 사이에 등락폭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UID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지온F라든지 삼성에서 터치펜을 변경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UID도 동반적으로 어느 정도 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UID는 삼성향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만 쪽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출적으로나 이런 이익 부분에서 타격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ID만큼 안정적으로 특히 타블렛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당분간 최소 3, 4년 정도까지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UID 역시 꾸준히 홀딩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OT 백큐움입니다. LOT 백큐움은 역시 범용 장비 펌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3분기의 실적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폭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의 실적 부분이 매출 인식의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4분기에 이월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월된 겁니다. 분기 실적, 단기적으로 실적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큰 호흡을 봤을 때는 LOT 백큐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 매년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봤자 매출이 200억대에 머물던 회사가 4분기에는 300억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이월되면서 4분기로 어느 정도 이간이 되면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1분기 또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LOT 백큐움 지금부터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제가 어버브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적으로 매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어 있고 제품군도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스마트폰에 진입까지 했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는 더욱이 안정적이면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달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도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좀 약간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기업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느냐만큼 별 염려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억 후보군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사실 여러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글라스 부분, TD 사업 부분에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각을 하는 공정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GD, 솔브레인, 캠트로닉스 이 세 군데 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D 같은 경우는 LCD 대형 식각의 싱글라스 쪽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LCD 식각 그리고 OLED 식각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OLED 식각에 좀 더 유리한 회사다. 이렇게 크게 식각 부분을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서 캠트로닉스가 이미 캐파를 증설을 했고 식각 부분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캠트로닉스는 사업부가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각 말고도 전기전자랑 EMC 사업부라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큰 폭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EMC 사업부입니다. EMC 사업부 같은 경우에 무선 충전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블록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코일을 감아서 보통 납품을 하거나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캠트로닉스에서 페라이트 블록을 대신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 개발에 위해서 이미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관련해서 번들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올해 말고 내년 정도라면 충분히 번들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들용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는 캠트로닉스가 큰 폭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선 충전 말고도 식각이라든지 전기전 사업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가 동반적으로 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무선 충전이 지속적으로 잘 된다면은 곁에 다른 JNFR텍이라든지 한솔테크닉스라든지 크로바하이텍이라든지 동반적으로 다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밸류레이션, 실적이 받쳐주고 내재 가치가 우수한 회사는 캠트로닉스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캠트로닉스를 1억 후보군 종목으로 꼽아줬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운용에 혹시 함께 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선윤, 이상로 멘토분 등 쟁쟁한 실력을 가진 멘토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